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인적 실수 방지 기술의 테크노 스트레스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는 인간공학 개론 김홍재 박사님이 지으셨고요. 청목 출판사 2001년자로 되겠습니다. 테크노 불안정 스트레스란 신기술 기기를 작업해 중고령자가 새로이 취업할 경우 극도의 우울 상태 또는 시민성 고혈압, 심장의 두근거림, 위통 등의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고통은 본인이 자각하게 되고 출근이 곤란하게 되고 입원하게 되고 또한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신기술 도입에 의해 이러한 호소를 하는 이런 증가하게 되고요. 젊은 작업자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입니다. 젊은 작업자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고 중고령자로 넘어갈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83년 미국 심리학자 브로드는 새로운 기술 유행에 따라가지 못해 심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하는 증세를 두고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테크노 불안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테크노 불안증을 일으키는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닦아온 기술이 부정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감이죠. 결국은 정보통신기기의 조작을 과연 익힐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조작이 좀처럼 익혀지지 않은 데서는 초조감, 조작을 전혀 익힐 수 없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스트레스, 연하에 부하 교관에게 머리 숙여가면서까지 배우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또 있고요. 이러한 심리 상태에 추가하여 중년, 약 40세로 되어 있는데 중년부터는 회사에서 자기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성진 정치 등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와 친지와의 사별이라든가 또한 자녀들의 자립에 따른 가족의 이별을 느끼는 시기가 되고 이러한 정신적 불안감도 테크노 불안증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테크노 불안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테크노 불안증은 일종의 직장 부적응 현상인데요. 테크노 불안증의 책임을 자급자에게 전가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배려가 충분치 못할 경우 불안증의 발생이 심각하고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 시간, 방법, 부적성 배치를 지향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교육 훈련 시간을 보시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력 기억력에 저하가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을 이해 기억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크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지기 조작이 미숙한 경우이고 따라서 교육 훈련은 젊은 작업자에 비해 충분한 시간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수다. 이렇게 되고요. 방법으로 보시면 젊은 작업자 동시에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자. 중고령자는 젊은 작업자 이해도가 늦기 때문에 따라서 불충분한 상태로 교육을 종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은 작업자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중고령자가 초보적인 질문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웃으면 이제 문제되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테크노 불안증에 걸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성 배치 지향. 의존성, 소극적 성격, 기계 조작에서 들어온 사람이 테크노 불안증을 갖기 쉬운데 따라서 적성에 적합한 배치가 필수다. 중고령자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중처를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테크노 불안을 느끼더라도 가족에게 쓰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테크노 스트레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족들이 수용도 테크노 불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근 곤란을 호소하는 남편에게 스트레스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므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요 라는 이런 낙천적인 이런 말이 불안의 수준을 더욱더 낮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좀 다른 현상인데요. 테크노 몰입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테크노 불안증이 스트레스라고 해서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거부 불안의 감정이고 중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조응 현상인데 테크노 몰입증은 반대로 젊은 작업자에게서 보이고 이것은 컴퓨터 작업에 대한 과잉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컴퓨터에 빠져들어간 증상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감각 상실경이 강해지고 사물에 대한 견해 사고방식이 극단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변질되게 되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사고 기능에 비하여 감정은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감정이 억압되고 거의 무감정으로 전이되는 경향. 그래서 애매함을 수반하는 인간관계 좀 애매하잖아요. 이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관계, 가족관계 영향할 수 없게 되고 본인은 그런데 고통이 없습니다. 별로 심리적, 신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되고요. 가족관계에서 운동 이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되고
테크노 몰입자가 대인 교류가 많은 부서로 이동한 후 대인 교류를 끊게 되어 출근 거부 등의 압박을 호소함으로써 처음으로 테크노 몰입증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장기간에 걸친 상담이 해소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됐고요. YTN 뉴스에 한번 나온 일인데요. 대인관계가 부족하면 하루 담배 15개 피우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몸에 안 좋다는 거잖아요. 대인관계 부족이. 그래서 테크노 몰입증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활성화로 테크노 몰입증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이런 대인관계가 좀 활성화돼서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이 활성화로 이런 몰입증을 좀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